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 2023년 첫 번째 미국 증시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작년 2022년에는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미국 증시가 2023년에는 힘찬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미국 증시의 첫 번째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이메일만 한 수십 통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분들께 답변은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네이버 이메일로는요, 시킹알파 멤버십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메일 같은 다른 이메일을 가입하시고 나서 시킹알파 멤버십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같은 이메일 계정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요. 두 번째, 특가 세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같은 신용카드도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킹알파 입장에서는 첫 번째 1년 구독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정상 가격으로 이 멤버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특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새로운 신용카드 그리고 새로운 이메일 계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능력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월 3일 힘차게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미국 증시 전망에 관련된 글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전망은 전문가의 전망이 아니라요, 미국 증시의 역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역사적인 사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인 한 해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MSCI 월드 인덱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MSCI 월드 인덱스는 뭐냐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제 각 국가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진국 23개 국가의 주식시장의 지수를 모아놓은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떤 나라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아시아 퍼시픽 쪽에는 호주, 홍콩, 재팬, 뉴질랜드, 싱가포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포함이 되지 않은 지수가 MSCI 월드 인덱스 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전 세계의 MSCI 월드 인덱스는요, 무려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다음 해에는 보통 주식시장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역사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MSCI 월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요, 75% 보통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떨어질 확률이 25%,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75%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올라가는 경우에 평균적인 수익률은 18.4%라는 좋은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자, 떨어진 경우가 두 번 있는데요. 2년 연속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첫 번째로 1973년부터 1974년 동안 한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이어서 9.11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3년 연속 떨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만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1929년부터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미국 증시는 그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나서 65%의 확률을 가지고 상승장을 그 다음 해에 보여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MSCI보다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질 확률도 35% 정도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 해의 평균 수익률은 23.7%, 그리고 떨어진 해의 평균 손실은 21.1%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요. 자, 하지만 쿼터리 베이시스로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해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 해 첫 번째 1분기에요.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오히려 더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55%의 확률을 가지고 그 다음 1분기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올라갈 확률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증시의 역사는요. 일단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플러스를 보일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분기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추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이상을 봤을 때는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아티클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가 소속되어 있는 룹 벤처즈의 시장 전망입니다. 다른 투자 기관과 마찬가지로요. 룹 벤처즈에서도 2023년 그들이 바라보는 미국 증시의 예상을 총 8개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룹 벤처즈의 예측에 따르면요. 빵 기업들이 2023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빵 기업이라는 것은요. F는 페이스북이죠. A는 애플하고 아마존을 얘기하고요. N은 넷플릭스, G는 구글을 얘기합니다. 자, 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2023년 S&P 500의 평균 수익률,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빵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오퍼레이션을 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 즉 우량 기업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너레이셔널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너레이션은 이제 세대죠. 30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2022년을 되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빵 기업들은요. 기업 가치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 주가만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8%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던 빵 기업들이 2023년 다시 주가의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예측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애플이 등장합니다. 2023년 MR 헤드셋을 내놓을 것이다. MR은요, 믹스드 리얼리티를 얘기합니다. 혼합 현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023년 말 정도가 되면 이 혼합 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판매는 2024년부터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타팅 프라이스, 즉 가격은 $3,00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이 나중에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을 내놓게 되면요. 두 가지 면에서 매출이 증대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하드웨어 매출, 그리고 이 하드웨어 안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또 다른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서비스 매출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로서는 커다란 호재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2, 즉 저가 전기차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 출시 시기를 2024년까지 늦출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가격의 전기차가 너무나 빨리 출시가 되면요. 아무래도 모델 3의 판매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세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장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생산 시설을 늘렸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2를 2023년에 출시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24년까지 일부러 저가 자동차의 출시 시기를 늦출 거라는 것이 루프의 예상입니다. 자, 네 번째도 테슬라랑 관련이 있는데요. 2023년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예측에 따르면요. 포드가 출시해놓은 F-150 라이트닝이 있잖아요. 이 자동차가 2023년 사이버 트럭의 판매 대수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의 판매 대수는 2023년 83,000대를 넘어설 거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F-150의 판매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판매 대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2023년 중반이 돼야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딱 반년 정도 판매를 하고도 83,000대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테슬라의 사이버 트랙의 판매 대수가요. F-150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것이 루프의 지금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전기차 관련된 예측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요. 2023년에 생각보다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다름 아닌 경기의 둔화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조금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의 침투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미국을 기준했을 때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의 6%가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요, 2023년이 되면 10%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루프벤처즈의 예측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라고 루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예측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비상장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비상장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존재감을 떨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뱅크럽 될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요. 십자가 두 번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십자는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10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넘어간다. 따라서 아직까지 설립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넘어가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죠. 하지만 일곱 번째 전망에 따르면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유니콘 기업들의 매출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업이 있으면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의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전망은 경제 매크로에 관련된 전망인데요. 자,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요, 평균적으로 터미널 레이시 5.25%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루프벤처즈에서는요, 5.25%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경제가 굉장히 깊숙한 리세션에 빠지거나 아예 리세션 근처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에 이제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5.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아니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평균적인 전망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올해 연말이 되면 연초보다는 주식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냥 쭉 계속해서 연말까지 주식이 상승할지 아니면 한 번 더 폭락을 하고 상승을 도모할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진먼서가 일하고 있는 루프벤처즈는요, 다가오는 1년 동안 메가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여기 제가 메가테크 기업들의 티커네임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2023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조금 재미삼아서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각 종목의 PER이 써 있습니다. PER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부풀려 있는가, 그 멀티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말이 됐을 때 앞으로 1년 후에 과연 이 기업들의 PER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나름대로 예상치를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PER이 21.27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24배 정도까지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아마존은 75.5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80배까지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멀티플이 17.5배고요. 다가오는 1년 후에는 22배까지 멀티플이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현재 11.4배까지 멀티플이 떨어져 있는데요. 한 18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25배에서 한 28배까지는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넷플릭스는 26.4배에서 3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62배 정도까지 멀티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 50배까지 오히려 멀티플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테슬라는 37.97배인데 40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주식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말 EPS 전망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앞으로 1년 후가 됐을 때 이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arning per share는 한 주당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망치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 수치는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라 시킹알파의 툴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시킹알파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어닝 퍼 시어를 살펴보고 싶으시면 테슬라를 클릭하시고요. 자, 테슬라 들어가셔서 어닝즈를 클릭하시면요. 두 번째 메뉴에 어닝즈 에스티메이트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쭉 나와 있거든요. 자, 1년 후에 2023년 말이 됐을 때 테슬라의 EPS 전망치는 5달러 48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는 총 32명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전망치의 중간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게 전망을 한 사람은 지금 7달러 97센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전망치는 3달러 74센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치를 봤을 때 5달러 47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어닝 퍼 시어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하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지금부터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상 주가는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PER 곱하기 EPS입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여기 실적이 쭉 나와 있죠. 이 수치는 시장의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은 제가 임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두 수치를 곱했을 때 예상 주가는 어떻게 나오고 현재 주가에 비해서 상승률, 예상 상승률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까만색으로 좀 막아놨잖아요. 이걸 다시 풀리면은요. 자, 지금같이 나오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가 162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올해 EPS 전망, 1년 후에 만들 수 있는 EPS가 6달러 76센트고 곱하기 PER이 24배이기 때문에 162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129.93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24.9%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자, 아마존은 상승률이 58%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 수치가 달성되기 위해서는요. 올해 말 PER이 80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5배도 굉장히 높은 멀티플인데 이렇게 높은 멀티플이 80배까지 오히려 증가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 22배까지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면 31%가 넘어가는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메타 플랫폼즈는 11배에서 18배까지 멀티플이 올라가더라도 주가 상승이 18%에 그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26배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멀티플이 28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현재 나와 있는 EPS의 전망치랑 곱해서 312달러라는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 30% 넘는 건강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넷플릭스는 7.8%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제 멀티플이 30배까지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아쉬운 상승률이 기록이 되는 거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62배까지 올라가 있는 PER이 50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상 EPS가 말아 떨어진다면 49.5%라는 건강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매수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PER이 37.97배인데요. 만약에 이 수치가 4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내년 EPS 전망과 곱해서 219달러라는 건강한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 78%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상승률은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연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기관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올 한 해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탑픽으로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살펴볼 탑픽은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총 이익률이 높은 주식에 집중해라 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장의 베테랑들이 지금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어떤 경고냐면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리세션이 올 한 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닝 퍼 시어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조언에 따르면 마진이 굉장히 훌륭한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 라고 투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CNBC 프로에서는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단 총 수익률이 올 한 해 50%를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총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선별을 했고요. 두 번째로 같은 퍼센티지로 즉 50% 이상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했을 때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주식만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40% 이상의 애널리스트들 즉 커버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40% 이상이 매수 의견을 주는 종목만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10개의 주식은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주식 말고도 MSCI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총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요,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총 수익률은 무려 78.5%나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61.4%의 상승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요,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44.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총 수익률도 76.3%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71.6%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자,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82.5%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죠. 자,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은 ESR 그룹이고요.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헬로프레시고요. 역시 미국 기업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는 엑스페디아입니다. 엑스페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수익률이 85.2%나 되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51.8%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커버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40%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요. 자, 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73.9%라는 건강한 총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의 차이는 57.3%, 그리고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81%가 매수 의견,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SITC 인터내셔널, 미국 기업이 아니고요. UIB 소프트 엔터테인먼트도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자, 매치그룹이 등장합니다. 매치그룹의 총 이익률은 70.1%고요. 현재 주가에서 62.4%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62.5%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MGM 리조트고요. MGM 리조트 같은 경우는 52%라는 건강한 총 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 55.1%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61.1%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의 기사에서 골드만삭스는요, 총이익 마진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라라고 조언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총이익 마진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그런 이익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총이익 마진이 아무리 좋아도 이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아까 살펴본 그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은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적자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킹알파2를 통해서요, 총이익 마진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현금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피타빌리티로 들어가셔서요, 프로피타빌리티에 여러 가지 마진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총이익 마진은 프로핏 마진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옆으로 가셔서 넷인컴 마진을 클릭하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MGM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이 10.5%, 엑스페디아는 4.95%, 매치그룹은 3.39%고요. 나머지 세 기업은 모두 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 옆에 보시면 FCF 마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현금 흐름 마진이거든요. 현금 흐름 마진은 대부분 종목이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33%가 넘는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좋죠. 32.36%라는 건강한 현금 흐름 마진, 그리고 매치그룹이 25.39%, 엑스페디아도 23.24%라는 좋은 현금 흐름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는 9.31%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MGM 같은 경우도 7.5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총이익 마진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현금 흐름이 좋은 4가지 종목이 조금 더 투자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월가의 추천 주식이고요. 자, 이번 마지막 기사에 등장하는 추천 주식들은 세계 최고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터 린치가 직접 찍어준 종목들은 아니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는요, PEG라는 새로운 주식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요, PE 레이시오랑 그로스 성장률을 비교를 해서요, 성장률이 PE 레이시오보다 높다면 이 PE 레이시오를 G로 성장률로 나눈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PEG가 1.0 밑으로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낸 것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CNBC 프로의 기사에 따르면요. 자, 우리 대신에 CNBC 프로에서 이렇게 PEG 레이시오가 1.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찾아온 종목들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는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워드로 봤을 때 PER이 1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성장률은 10%가 넘죠. 따라서 성장률은 10%가 넘는데 PE 레이시오가 10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PEG는 1.0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했을 때 적어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이런 종목들만 추천을 해줬고요. 자, 그래서 총 11개 종목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기 쉽게 엑셀 시트로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PEG 레이시오는 1.0 밑으로 떨어져 있고 거기에 목표 주가까지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SBNY라는 티커 네임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자,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포워드로 봤을 때 PER이 6.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어닝의 성장률은 40.8%나 되거든요. 따라서 6.2를 40.8로 나누면 0.2라는 굉장히 낮은 PEG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해봐도 49.2%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투자의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심볼이 GPN이고요. 글로벌 페이먼츠입니다. 글로벌 페이먼츠는 현재 포워드 PER이 9.5배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닝의 성장률은 14.2% 정도 향후 1년 동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9.5를 14.2로 나누니까 PEG는 0.7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의 차이는 무려 46.5%가 남아 있고요. 세 번째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9.5배의 포워드 PER이 나와 있고요. 어닝의 성장률은 30.4%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G가 0.3밖에 되지 않겠죠. 자, 에브리지 업사이드는 34.9%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포드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포워드로 봤을 때 PER이 6.6배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어닝의 성장이 24.6%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PEG는 0.3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목표 주가까지는 27%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폭스입니다. 폭스 같은 경우는 PER이 포워드로 8.9배, 그리고 성장률은 26.6%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PEG가 0.3, 그리고 앞으로 목표 주가까지는 23.6%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1월 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각종 기관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입하신 시킹알파2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논리가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잔뜩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